실리콘밸리 특파원이 정말 오늘 중요한 이슈들을 잘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맞아요. 저희도 오늘 이제 엔비디아 얘기로 좀 시작을 하면 좋겠는데 네, 맞아요. 오늘의 앵커 브리핑도 기대를 합니다. 어떤 내용 바로 볼까요? 이제 띄어전인데요. 엔비디아 실적이 오늘 하루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작용했습니다. 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분기 매출액이 67억 달러 나왔는데 월가 예상치가 81억 달러였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에 못 미치는 네. 결과를 내비쳤는데요. 이 영향으로 전반적인 칩 메이커들의 주가가 부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블, AMD, 램 리서치 그리고 TSMC의 ADR까지 하락을 하면서 우리가 흔히 이제 필반 하잖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이너스 1.6%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도 아무래도 반도체 전체적인 하락 압력에서는 좀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라는 느낌은 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반도체 업황 얘기는 워낙 많이 했었고 맞아요. 전망도 상당히 엇갈리고 있어서 엇갈리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 시장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네. 투자 의견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가져갈지에 대한 결정 아직도 못했는데 네. 이 정도면 또 여전히 반도체 업황에 먹구름이 여전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일단 엔비디아가 확연하게 수요가 부진하다는 뉴스를 좀 줘버렸기 때문에 당장은 반도체 수요에 대한 분위기를 잡아가기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아까 이제 뉴욕 현지에서도 연결이 돼 있는 것처럼 아이폰 14가 9월 13일 물론 한 달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고 진짜 그 신제품이 다시 수요를 불러일으킬지는 미지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폰은 아이폰, 애플은 애플이다라는 인식이 가능하다면은 워낙 안 좋아져 있던 반도체 수요에 대한 그런 모멘텀, 그런 시장 심리를 9월 중순에는 아이폰의 어떤 신제품이 조금은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뭔가 너무 호재를 찾아서 희망 회로를 계속 돌리는 걸 늦추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뭐 바닥을 잡아갈 때의 분위기라고 보면 되는데 어제 근데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이렇게 나오면 사실 뭐 한 2주나 한 달 전만 하면 나스닥이 뭐 1, 2% 이상 급락을 보였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그래도 관망세로 보였다는 거는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는데 달러화가 약세를 보인 이유가 바로 이 두 번째에 있습니다. 두 번째 앵커 브리핑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고용지표가 최근에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고용지표가 엇갈리고 있고 국채 수익률이 어제 좀 하락을 했어요. 장 초반에 뉴욕 연준이죠. 뉴욕 연준이 1년 후에 기대 인플레이션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6.8%에서 6.2%로 하향 조정하면서 고용이 좋아진 거는 뭐 후행적인 거고 앞으로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내려갈 수 있다라는 시장의 안도 랠리를 주면서 그러면 긴축의 강도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전반적으로는 시장의 분위기가 어제 상장돼 있는 우리나라의 미국 ETF, 그러니까 EWY는 플러스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그렇게 하방 압력이 크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좀 중요하진 않지만 의미 있는 고용 추세 지수라는 게 있었어요. 8개의 고용 지표를 종합해서 이제 발표하는 지표인데요. 4월 달부터 지금까지 3개월 내내 내려오고 있다는 지표를 발표하면서 긴축의 압력은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에 쇼킹할 정도로 미국의 고용지표가 잘 나왔잖아요. 52만 개나 나오면서 시장 기대치의 2배 이상 고용이 나왔는데 이 고용 추세 지수가 사실은 이 고용지표보다 선행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용에 대한 압박도 조금 줄어들 거고 물가 압력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9월에 75bp 인상 확률이 조금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시장이 그렇게 매도 압력이 크진 않았던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군요. 저는 장 초반에 그래도 뭐 1% 가까이 올랐다가 상승 탄력이 모두 둔화되면서 보합권에서 맞춰서 좀 여간해서 이런 장은 사실 찝찝하잖아요. 찝찝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얘기를 드리는 거는 이제 시장의 상승 탄력이 줄어들고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에서는 뉴스 플로우에 굉장히 변동성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드리고 있어요. 다만 세 번째 앵커 브리핑을 보면 알겠지만 이런 가운데에서도 종목 찾기는 활발해지고 있고 좀 더 성장이 희소해지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올리다 보면 아무래도 성장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확실하게 매출이 늘어나는 쪽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만 놓고 보면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테슬라는 0.8% 올랐어요. 예. 그리고 GM이라든지 포드, 자동차 업종들은 전반적인 강세를 보였는데 이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통과되면서 전기차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확실하게 이쪽은 매출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퍼스트 솔라, 네. 태양광 업체죠. 예. 구겐하임이라든지 JP 모건에서 비중 확대해서 바이, 즉 매수로 상향 의견 조정한 부분들도 뭔가 정책적으로 수요를 챙겨주는 쪽으로 투자자들이 조금은 그 심리가 이전되고 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먼저 보여주긴 했었어요. 아, 그렇죠. 네, 신재생. 그리고 모빌리티. 맞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나 기아차가 실적 발표에서 보여준 거는 맞습니다. 하반기에는 반도체 수급이 조금은 괜찮아지기 때문에 자동차 쪽의 분위기가 지금 나쁘지가 않거든요. 예. 전반적으로 모빌리티라고 하면 자동차와 2차 전지인데 둘 다 확실하게 매출이 늘어날 수 있고 확실하게 정책적인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뭔가 매크로적인 피곤함이 있을 때 좀 예. 밀어줄 수 있는 쪽으로 심리는 더 쏠릴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확실한 지금의 주도주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한국 시장에서도 네. 자동차와 뭐 신재생, 신재생 에너지의 전기차나 혹은 태양광 에너지주. 그렇죠. 전체적인 뭐 원전까지 포함해서 뭐 풍력, 네. 거기다가 뭐 최근에는 확실하게 매출을 밀어낸 쪽이 또 방산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좀 뭐 미국하고 좀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예. 이 성장이 희소해지다 보니까 매출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는 쪽으로 투자자들은 좀 더 그쪽에 점수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조 이방원 선생이 여전히 다시 생각나네요. 네, 네. 여전히 시장을 지금 뭐랄까요, 혁신으로 네. 이끈다고 할까요? 새로운 시작을 개척하고 있다. 당분간은 이런 장사가 계속되겠다라고 해석을 네. 해도 됐군요. 그리고 간만 미국 증시 보면서 상승분을 반납한 찝찝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채권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서 맞습니다. 달러가 약세를 보였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외환 시장에 좀 안정을 찾아서 네.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뉴스로 네, 해석해도 원달러 환율도 예. NDF 환율은 좀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만약에 정말 바쁘시다면 이 앵커 브리핑만 보셔도 네. 됩니다. 저희 투데이의 진행자이시자 또 투자 전략 팀장인 신종호 앵커께서 고르고 계신 이슈니까요. 이 코너는 꼭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